네,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다 보니 의문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LF4J의 구현체인 로그백을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로그백은 로그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SLF4J의 구현체예요. 로그4J를 토대로 만든 프레임워크고 현재 로그백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SLF4J와 로그백을 채택하고 있어요. 로그백은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모듈로 나뉩니다. 먼저 로그백 코어는 다른 두 모듈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어펜더와 레이아웃 인터페이스가 이 모듈에 속합니다. 로그백 클래식은 로그백 코어에서 확장된 모듈로 로그백 코어를 가지며 SLF4JA 파일을 구현해요. 앞서 실습했을 때 봤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 로그백 클래식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들은 해당 아티팩트의 올바른 버전 사용이 필요하고 모두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 좋기에 이걸 사용할 때는 익스클루드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 클래스가 이 모듈에 속해요. 로그백 어세스는 서블릿 컨테이너와 통합되어 HTTP 액세스에 대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해요. 로그백 코어는 이제 로그백 어세스의 기반 기술이기에 필요하지만 로그백 클래식 및 SF4J와 무관해요. 웹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닌 컨테이너 레벨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모듈에서 포함된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이제 로그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 요소인데요. 먼저 로고는 실제 로깅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예요. 레벨 클래서에서는 로고가 사용 가능한 5가지 레벨인 트레이스, 디버그, 인포, 원, 에러가 정의되어 있어요. 즉, 레벨 속성을 통해서 출력할 로고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어요. 기본 로고의 레벨은 그림과 같으며 지정된 레벨 이하의 메서드는 기록되지 않아요. 기본 레벨은 디버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포 레벨로 지정한 로고는 인포, 원, 에러, 로그만 기록하게 돼요. 로그백은 로고의 이벤트를 쓰는 작업을 어펜드에게 위임해요. 즉, 어펜더는 로고 메시지가 출력될 대상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콘솔에다 출력하는 콘솔 어펜더, 파일로 출력하는 파일 어펜더, 파일을 일정 조건에 맞게 따로 저장하는 롤링 파일 어펜더가 있습니다. 인코더는 로그 이벤트를 바이트 배열로 변환하고 해당 바이트 배열을 IF 스트림에 쓰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즉, 어펜더에 포함되어 사용자가 지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로그 메시지를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라 말할 수 있어요. 파일 어펜더와 하이 클래스는 이제 더 이상 인코더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코더로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할게요. 테스트, 개발 환경에서는 인포 로그 레벨을 콘솔에다 출력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인포, 원, 에러 레벨별 로그를 파일로 남겨주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를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실습 자료는 그림과 같고요. 여기서 설정된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블로그에 통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링크에 있었던 브랜치를 통해 바로 불러오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클론을 받으면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고 적용 실습으로 체크아웃을 하면 이렇게 의존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 스타터에 로깅 관련 의존성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백 SLF4J가 등록되어 있네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원과 팀을 저장할 수 있고 팀에 멤버를 추가하는 사원 팀 관리 서비스예요. 이때는 도메인이 멤버와 팀이 있고 서비스는 멤버 서비스, 팀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실습에서 예배 부분을 바로 출력하는 것을 실습해 볼 건데요. 만약 이미 팀이 있는 경우, 팀에 사원을 추가하려는데 팀 이름이 없는 경우 아니면 멤버 이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REST 컨트롤 어드바이스를 통해 이 세션들을 한 번에 출력하는 실습을 할 거고요. 컨트롤러 매핑은 현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팀 컨트롤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기존에 있던 설정 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으로 설정을 하고 각각 상황에 맞게 로그를 출력하게 해놨습니다. 현재는 간단히 콘솔에 출력이 되는지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 어펜더는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루트는 등록되어 있는 로고들의 최상위 클래스인데요. 루트 레벨이 인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로고들은 전부 인포 레벨 이상의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펜더인데요. 저는 콘솔에다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콘솔 어펜더를 클래스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인코더를 작성하고 이를 프로폰트에 올려준대요. 각각에 대해 설명하면 시간, 밀리초, 실행 스레드, 로고 레벨, 클래스, 메소드, 그리고 실행 라인, 로고를 등록한 메시지, 그리고 개인 문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출력각을 보면서 확인하죠. 돌려볼 건데요. 그 전에 실행 옵션에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프로파일을 테스트로 설정을 하고 서비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클래스로 간 다음
실행을 해보죠. 제가 원하는 출력값들이 나왔네요. 이제 URL을 통해서 멤버 저장 요청을 날려보죠. 간략히 살펴보면 디스패치 서블렛이 초기화됐다는 로그와 DB 쿼리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DB 관련했던 거는 안 했는데 왜 출력이 될까요? 로고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야물 옵션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등록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DB 쿼리가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커밋으로 체크아웃을 할게요. 이 세션 수정 커밋으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쿼리 문을 이제 안 보게 하기 쉽기 위해서 야물 옵션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웠던 파일 관련 부분들도 다시 지우죠. 네, 이렇게 설정을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기 전에 이것도 테스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날려도 더 이상 쿼리가 날아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원 저장, 팀 저장 등을 지금 해보는 과정입니다. 에러 로그가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포스트맨에서도 예의가 잘 던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에 추가를 하려는데 팀에 이름이 없거나 멤버의 이름이 없으면 에러를 날리게 하였습니다. 네,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어떻게 기록할까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로고의 출력 레벨을 설정해 볼 건데요. 현재는 루트 로고의 인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출력할까 부분에서는 출력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상 인코더 보면서 로그 패턴을 프로퍼티 설정했기 때문에 프로퍼티 내에서 수정해보죠. 실행 중인 스레드를 전부 녹색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느낌표를 추가하고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수정 사항이 바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느낌표도 들어갔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각각의 값들에 대해 알아보죠. %t는 시간을 표현해요. 릴레이티브 옵션은 밀리초까지 보여주는 옵션인데 저는 밀리초를 4개까지 보여주기로 설정했습니다. 스레드는 기능이 동작할 때 실행된 스레드를 나타냅니다. 레벨 옵션은 출력된 로그 레벨을 나타내요. C는 클래스, M은 메소드, L은 실행된 라인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면 클래스와 메소드 그리고 라인이 잘 나타나고 있죠. MSG는 로그에 지정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면 색깔이 지정된 걸 볼 수 있는데요. 퍼센트, 골드, 화이트 이런 식으로 색깔 옵션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솔에 출력하는 걸 확인했으니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보죠. 이전에 지웠던 어펜더들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git을 다 지우고 스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웠던 쿼리 옵션도 지우고요. 펜더는 클래스에 따라 출력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 파일 옵션은 실행 시 주는 확률 설정이에요. 어펜더 이름은 파일 인포로 설정했고 롤링 파일 어펜더를 통해 출력하기로 했어요.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하고 바이 데이트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파일로 저장되게 하는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필터를 적용해봤어요. 필터는 로그 레벨에 따른 if문을 사용하시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서 로그를 레벨별로 저장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기에 저는 인포 레벨을 지정했고 온 매치일 때 실행, 온 미스매치일 때는 실행되지 않게 조건을 걸었어요.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스프링 프로파일 옵션은 실행 시 프로파일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설정이고요. 프로덕션 환경일 때는 이 밑에 어펜더들을 실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 데이트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파일이 생기게 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사이즈 앤 타임 베이스를 즉 사이즈와 시간을 기준으로 저장하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저장되는 파일은 백업 폴더에 저장하기로 했고요. 하나의 파일 사이즈가 100MB 이상일 때, 혹은 저장된 시간이 30이 넘었을 때, 혹은 전체 사이즈가 3기가가 넘었을 때, 이럴 때 오래된 파일을 먼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맥스 히스토리인데요. 이는 파일 태그에 설정한 옵션, 지금은 하루 동안 되어 있는 옵션에 따라 기간이 바뀌게 돼요. 파일을 하루 기준으로 뒀다면 맥스 히스토리는 30일, 한 달 기준으로 뒀다면 30개월 동안 저장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실행해보죠. 그 전에 실행하기 전 환경을 프로덕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로 설정을 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아까 봤던 로그들이 콘솔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파일로 저장됐을 것입니다. 인텔리제에서는 파일을 바로 못 찾기에 루트 프로젝트에서 다시 로드를 해줄게요. 리로드 from 디스크를 통해서 로드해줬고 오늘 낮으로 제작된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니 조금 가독성이 떨어져요. 인텔리제이 로그 플러그인에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아까 봤던 로고들이 어느 정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터미널에서 파일을 찾고 인포 파일을 cat 옵션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인포 레벨의 로그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루트 로그에 인포 레벨을 출력하게 했고 작성 어펜더를 여기다 지정했어요. 어펜더 레포에 들어갈 값은 아까 어펜더에 지정한 네임이 되겠죠. 네, 이제 처음 클론을 받았던 제일 마지막 커밋으로 돌아가보죠. 금방 작성했던 파일과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설정 부분과 작성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이는 include 태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태그 리소스에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돼요. 파일로 가보면 included 태그에
아까 작성했던 어펜더가 보여요. 다른 파일들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고 우리는 로고 설정과 환경 설정을 분리했습니다. 좀 더 깔끔해 보이죠? 처음 보여드렸던 결과물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젠 코드들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보인다면 이번 테크톡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깅을 통해 카프카를 사용하여 다른 서비스의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깅의 세세한 부분도 다루지 않았어요. 이는 참고 자료를 통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로깅을 이해한다면 이벤트 처리 또한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술 중에 잠깐 지나쳤던 실습 UR에 블로그를 남겼어요. 부족하거나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피드백 바랍니다.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강의를 만들며 참고했던 자료들이에요. 공식 문서와 블로그로 분리했어요. 처음에는 블로그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만 테크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